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서 디지털 안전지원본부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정입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 발표 내용으로 이제 소비자 IoT 보안, 컨슈머 IoT 시큐리티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또 이제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남은 숙제들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하고자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그 발표 주제에서 보시면 이제 컨슈머 IoT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실제 이 컨슈머 IoT라는 개념은 다 아시는 개념입니다. IoT 기술에 기반해서 사용하는 소비자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용자들이 실생활에서 친숙하게 사용하는 스마트 제품들 를 통칭하는 의미로 컨슈머 IoT라는 단어가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가전 제품 중에서 예를 들면 홈 카메라라던가 스마트 도어락, 뭐 스마트 조명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러한 제품군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또 교통 분야의 컨슈머 IoT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의료 영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건강 관리들을 위해서 어떤 뭐 인슐린 펌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이러한 의료 기기들도 이런 컨슈머 IoT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본 발표에서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그런 기기와 관련된 시큐리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IoT 시큐리티와 IoT 보안과 관련된 글로벌하게 제안되고 있는 그런 보안 정책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그런 정책 대비 현재 국내에서 이런 컨슈머 IoT, IoT와 관련한 보안과 관련된 인증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에 그 경험을 기반으로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과제들이 던져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 IoT 제품들, 컨슈머 IoT 제품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이라던가 EU에서 소비자 안전을 주제로 이러한 보안과 관련된 안전성과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강화돼서 발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품 출시 전에 해당 제품들이 보안 기능이 적절한지를 검증하는 그러한 활동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EU에서 발표되는 그런 정책들을 좀 바라보면 제품 출시 후에도 이게 소비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포커싱이 맞추어져서 그런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한 이후에 실제 이용 단계에서 그런 취약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부분에서 제조사들이 어떤 책임들을 가져가야 되는지 또한 소비자들은 어떠한 주의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면서 그런 정책들이 마련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런 그 흐름들을 보면 실제 IoT 제품들이 결국은 이게 이제 시장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강화된 보안 기준들을 만족시키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준비하게끔 하는 그런 유인책들도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와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건력 법안을 제정하면서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에 대한 어떤 공통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내용 안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이제 특히나 이 디지털 요소를 가진 제품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들을 좀 정리해서 살펴보자면 제품의 전체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대해서 제조업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안전한 제품 개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해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조사 측뿐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제품 선택 시에 실제 보안이 고려되고 안전이 강화된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여러 정책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규율 대상 자체로 보면 실제 네트워크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요소가 있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 이 시행은 27년이 이제 실제 시행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시장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이나믹하게 변화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사이버 보건력 법안 내에서 실제 디지털 요소를 가진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안의 부록을 통해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것이 이제 기본 사이버 보안 요건이라고 해서 두 가지 사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항.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품 자체에 대한 보안 속성을 갖추는 그런 보안 요구 조건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제조사가 실제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그 제품에 대한 취약점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고 또 업데이트 패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요건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기본적인 사이버 보안 요건 외에도 실제 그 제조사, 그다음에 그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사, 그다음에 유통시키는 유통사에게까지도 이런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의무 사항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그러한 그 보안 요건들에 대해서 적합함을 평가하고 시험 받아서 해당 내용들을 공개하게끔 하는, 물론 이제 그 제품들의 위험도에 따라서 클래스가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그런 적합성에 대해서 공개하는 정책들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실제 그러한 보안 요건을 갖춘 제품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유통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기능까지도 함께 법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건 저희가 이제 IoT 보안에 관련돼서 좀 모델을 잡을 때 좋은 인풋으로 삼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보안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좀 익숙한 컨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록의 기본 사이버 보안 요건 중에서 제품의 보안 속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 시에 위험에 기반한 사이버 보안이 보장된 제품이 고려되도록 제조사가 주의 의무를 해야 된다라는 선언적인 규정과 더불어서 실제 알려진 취약점 자체가 제거된 상태에서 시장에 제품이 출시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관련 해당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품의 어떤 구성, 그다음에 초기 세팅 과정에서 보안이 디폴트로 장착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과 또 비인가된 접근 행위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는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에 관련된 기밀성이라던가 무결성, 그다음에 기능에 관련된 가용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건들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품의 기본적인 보안 속성과 관련해서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면 실제 그 요건 중에 취약점 관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상세한 액티비티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디지털 요소가 포함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는 그 제품에 포함된 그 취약점이라든지 구성 요소를 식별하고 문서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면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그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S밤. 그다음에 하드웨어라면 하드웨어의 그런 구성 요소들을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는 뭐 H밤, 명세서 같은 그런 부분들을 문서화해서 식별하고 관리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기존의 일반적인 제조사들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활동들일 수 있는데, 그 취약점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와 더불어서 실제 그 취약점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 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제조사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이용하는 이해 당사자들과 그러한 취약점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협업해서 그 취약점을 해결하고 또 공개하고 공유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프로세스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과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유럽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사업자별로 실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그 의무 사항들에 대해서 제조사,
그다음에 수입사, 유통사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지나서 그러니까 이유는 이러한 그 사이버 보건력 법안을 통해서 실제 제품에 관련된 제조사와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보완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작년 7월이었습니다. 그 디지털 제품, 스마트 네트워크 기기 등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라벨링 프로그램을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7월에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라는 프로그램명을 가진 이러한 그 사이버 보안 강화 프로그램을 론칭을 했는데요. 당시 백악관은 스마트 그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또 소비자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지 않은 제품들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라는 발표를 함과 동시에 실제 이 그 프로그램의 자율적인 참여를 제조사 등에게 이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표 당시에는 가전제품 제조사라든지 소매업 업체들 그리고 관련 협회 등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LG전자까지 포함을 해서 여러 기업들의 이제 지지를 받은 채로 이 프로그램이 론칭이 됐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발표되었을 때 각 미국 정부의 주요 기관들의 임무를 부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CC에 대해서는 실제 이 그 라벨링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신뢰 유지와 또 이 프로그램의 감독, 그다음에 수행 계획 수립과 관련된 총괄적인 의무를 부여를 했고요. 이 안에는 매우 구체적인 사항들이 조금 포함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소비자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식 제고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캠페인이라던가 안전한 제품을 쓰라는 그런 문화 운동을 좀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실제 그 소매 업체들이 이 보안 라벨링이 부착된 제품들을 미리 배치를 하고 앞에 배치를 하고 이용자들이 보안이 강화된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장려하는 부분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취약점 관리를 EU 그 제도 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FCC가 그 그러니까 제품 간의 비교 가능한 보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 레지스트리에서 조회될 수 있도록 그런 인증 제품들이 조회될 수 있도록 그 연결되는 QR 코드를 운영을 하고 실제 제조사들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스킴들도 함께 제안이 되었습니다. FCC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내에서는 니스트는 실제 스마트 디바이스에 관련된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에 관련된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들을 정리를 하고 표준화하는 역할이 부여가 됐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국무부 같은 경우는 이런 라벨링 프로그램, 그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라벨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동맹국들과 표준 활동과 더불어서 실제 이런 라벨링에 대한 상호 인정을 통해서 안전한 제품들이 국가 간에 유통될 수 있게끔 하는 임무도 함께 부여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미국과 EU의 사례를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그 글로벌의 정책들이 강화되기 이전에 최초에는 2016년에 법적 근거는 그때 마련되어 있었지 않았지만 이 IoT 제품들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IoT 제품들에 대한 사이버 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론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4년간 운영을 하다가 실제 그 민간 분야의 정보통신망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이 그 IoT 사이버 보안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에 관련된 정보보호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실제 그 총 8가지 분야, 그러니까 가전, 교통, 의료, 그다음에 제조, 주택, 통신 등의 8가지 분야에 연관된 그 IoT 기기에 대해서 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인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IoT 제품 자체의 기능과 더불어서 이 IoT와 연결되어서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IoT 앱까지 포함을 해서 이 인증의 정보보호 인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도는 현재 그 고시를 통해서 필요한 IoT 제품에 관련된 공통 보안 인증 기준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보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기기들에 대해서 시험 인증 결과가 나오면 그 라이트, 베이직, 스탠다드 세 가지 유형의 그 보안 인증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과기정통부가 제도의 정책 기관을 담당을 하고, 저희 키사가 인증 기관, 그리고 TTA라던가 그다음에 KTC 시험 기관에서 IoT 기기들을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8가지 분야,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그 8가지 분야에 대해서 총 한 360여 개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지금 인증서가 나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홈 가전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주택과 관련된 사항의 IoT 기기에 이러한 보안 인증서가 가장 많이 좀 배포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발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흐름은 조금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요 장표는 실제 제도에서 그러면 그 공통 보안 요구 사항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제안하고 있냐를 이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총 한 7가지 영역에서, 그러니까 식별 및 인증, 그다음에 그 데이터 보호라든지 암호, 소프트웨어 보안에 이르기까지 약 7가지 영역에 대해서 50가지 기준을 통해서 IoT 제품에 대한 그런 공통의 보안 요건들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이제 인증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제도가 세팅되기가 이게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ITU 표준을 통해서 제안된 그런 인증 기준들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함께 만들게 됐고요. 최근에는 지금 미국이나 EU가 인증 기준과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어서 실제 니스트의 뭐 IR 8425 문서라든지 엣지에서 테스트 기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럽의 엣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항목들도 함께 업데이트할 때에 고려 기준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 글로벌에서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6년부터 제도를 운영해 왔을 때 그런 경험들을 좀 바탕으로 몇 가지 저희에게 던져주는 숙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 한 3가지 카테고리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단순하게 제품 자체에 대한 보안 인증을 넘어서 실제 그 제품에 대한 전체 보안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 앞서 제도 소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제품 출시 후의 보안에 관련돼서 무척 지금 중요하게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제조사들이 제품의 취약점을 식별하고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고 보안 업데이트를 강제하는 그런 프로세스와 조직 인력을 갖추는 일들, 그리고 인증받은 제품들이 실제 취약점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능, 더불어서 그 S밤, H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품과 소프트웨어들이 취약점에서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현재는 적용되어 있지 않지만 S밤이라든가 H밤 등을 통해서 그런 취약점들이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S밤이나 H밤 기반의 이런 IoT 제품들이 구성되고 운영되고 또 이용하는 단계에서까지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전체적인 보안 관리 체계를 좀 정비해야 되는 숙제가 하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힘을 활용해서 이렇게 보안이 보증된 그런 안전한 IoT 제품들이 확산하게끔 하는 정책적인 기조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홈가전이라던가 실제 실생활에 이용되는 그러한 컨슈머 IoT나 IoT 제품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안전한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제 인증 제품도 좋고요. 어떤 조건을 만족한 제품들도 좋고요. 그런 제품들이 식별될 수 있게끔 하는 라벨링 제도라든가 마크 등을 통해서 시장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좀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가 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라벨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제 부착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이용 단계에서 그 라벨에 있는 특정 정보를 통해서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이 취약점이 제대로 조치가 되고 있는지 당장 조치돼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까지도 담보가 되어서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유통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실제 안전한 제품들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협단체들이 이런 사항들을 좀 두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보호원 이런 데가 이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안전이 보장된 제품 비교들을 통해서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때 그런 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들도 함께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 컨슈머 IoT 제품 확산을 위해서 실제 국가 간의 협력 체계가 좀 강화돼서 운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국가에서 보안 기준을 높이게 되면 실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IoT 제품이라는 것들은 수출 수입을 통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에서 사용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인증 기준이라든가 보안 정책이 높아졌을 때 함께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 나갈 수 있는 협력 체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당장에 지금 미국에서 제시하거나 EU에서 제시하고 있는 뭐 취약점 관리 체계라든가 S밤, H밤에 관련된 사항은 실제 저희 상황에서는 작동하기가 무척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제조사들도 IoT 제품의 제조사들도 열악한 곳들도 많고요. 그럼 이 숙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야 될지, 단계적으로는 어떻게 또 협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국제 협력을 통해서 좀 풀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IoT 보안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싱가포르와 유사한 제도 간에 이제 상호 인정을 했던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대해서 IoT 제품에 관련된 상호 인정을 했던 사항들이 있었고 최근에 또 그 독일의 BSI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SI 같은 경우도 이제 독일 내에 그런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 보안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진 그런 기관인데요. 그런 기관들에서 제시하는 기준들과 저희의 기준들을 함께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들이 서로 인정할 수 있고 또 어떠한 부분들을 좀 더 함께 개선해 나가야 될 수 있는지를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처럼 이러한 국가 간의 협업 체계를 통해서 좀 긴밀하게 이러한 정책들이 하나가 높아졌을 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그런 체계를 좀 갖추어야 될 숙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앞으로 저희가 이 컨슈머 IoT와 관련해서 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에 대해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 발표는 여기에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